엄마들끼리도 이게 심하게 너무 이제 막 위생 한다는 걸 저희들끼리도 알아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어떻게 우리 아들은 진짜 무균돼지 같아. 얘는 균이 없이 살고 있어. 얘는 큰일 났어. 이러면서도 엄마가 손을 안 씻으면 그건 싫어. 외할머니 뭐 할머니 손 씻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입장이 좀 바뀌면서 우리 심한 것 같아. 알긴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현 선생님?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어느 집에나 있는 일인데. 간단하죠. 이제 말이 좋은 말인데 이 말할 때도 뭐가 중요하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모처럼 하려 그러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냐? 그럼 때려치잖아요. 지금 상황 똑같아요. 뭔가 손 안 씻고 만졌는데 그 상황에 지적을 하게 되면 나는 자꾸 괜찮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말할 때 타이밍을 잘 못 잡겠으면 일단 시어머니 입에 갈비를 물린 다음에 얘기해라.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럴 수밖에 없잖느냐. 그리고 봉투를 주면서 얘기하면 그래 이럴 수밖에 없잖느냐. 그래서 말은 하되 그 말을 어떻게 타이밍 할 것이냐. 요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뭔가 한 가지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야기의 대화로 문제인 것 풀어라. 같아요. 소통의 문제. 네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인철 변호사님께 좀 하나 자, 꼽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로 며느리들이 너무나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고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네. 비밀번호. 네. 자, 그럼 비밀번호에 얽힌 세 번째 사연 한번 볼까요? 네. 저희는 집 장만부터 모든 비용을 반반 부담하여 결혼한 새댁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거라고 생각해서 친정 부모님께도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띠띠띠띠띠 예예 나왔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지 뭐예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예고 없는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간섭은 기본이고 예고 없이 주무시고 갈 때도 많았어요. 결국 시어머니께 용기 내서 말씀드렸죠. 저기 어머니 저 오실 때는 좀 미리 오신다고 연락을 좀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내가 못 올 때 왔니? 엄마가 아들 집에 오는데 내가 꼭 네 허락을 받고 와야 돼? 어머니와는 도저히 대화가 안 돼서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실 때 미리 좀 연락 좀 주시고 오시라고 좀 얘기 좀 해. 이제 가족이잖아. 당신도 편하게 생각하면 좋겠어. 아니 당신은 편하지만 나는 불편하다고. 나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 저렇게 어머니가 불쑥불쑥 오시는 거 나 진짜 싫어. 권리? 반반 결혼했다고 반 권리 내는 거야? 정말. 엄마가 아들 집에 오고 싶다는데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하나? 아니면 뭐 오신 분을 쫓아내? 아니 그럼 어머니랑 살지 나랑 결혼을 왜 했대? 결국 대판 싸우고 친정으로 왔는데 깨떡으로 이기적이라는 둥, 이렇게 싸울 때마다 친정으로 달려갈 거냐는 둥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알아듣게 말할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연세가 한 60,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전에 결혼하시면서 이제 부모님 모시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많이 있었고, 많이 있었죠. 그 위에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까지 같이 모시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뭐 집 열쇠라든가 이런 걸 공유해가지고 그쵸. 지금 며느리 세대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진짜 비밀번호만 알면 바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뜨악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비밀번호 원래 대가족에 좀 익숙하신 댁에서야 뭐 비밀번호 공유야 당연히 가족끼리 아는 건데 네. 또 요즘 세대는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댁이 있어요. 이인철 변호사님도 그런 분들 좀 만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이런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이제 공무원이고 남편은 회사원이었고요. 이제 결혼 10년 차인데 이제 자녀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자녀를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봐주시는 목적으로 근처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이 아내분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집안에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가신 후에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어머니를 예고도 없이 오기 시켜 하냐고. 남편이 아니 뭐 어떠느냐. 손주 봐주는 건데. 그리고 아들 먹을 거 이제 싸우러 자주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고 아내를 무시하니까 아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혼하겠다 이런 이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이제 친구가 이번에는 이제 그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장모님이 휴일에 이제 편히 쉬면서 쉬고 있는데. 뭐 그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똑똑똑똑 이 소리가 나더니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쫙 열리더니 수시로 그 다음에 드나드셔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막 심장이 바깥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 때문에 심장이 막 쿵쾅쿵쾅 했다는 이 비밀번호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이제 시어머니가 너무 이제 수시로 오시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한테 작정을 하고 이제 항의를 했어요. 아니 어머니 왜 수시로 이제 비밀번호를 막 열고 들어오시냐? 그래서 어머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네 집이냐 내 집이지. 아니 어떻게 어머니 집이세요? 어머니가 이제 돈을 대줘가지고 신혼집을 사준 거거든요. 보통 이제 결혼할 때 우리나라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들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들의 일종의 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드나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결혼 생활에 이제 간섭하는 걸 당연한 권리라고 권리를 여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이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되는데 이 독립이 안 되고 분리가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다 보니까 이제 고부가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이제 아들하고 이제 딸 결혼시켰으면 조금 이제 독립시키시고 간섭을 덜 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독립이라는 게 결국에 그냥 뭐 딸이건 아들이건 그냥 놔주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뭐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지만 요런 사례 말고도 이제 고부 갈등 때문에 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이혼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가 가장 큰 이유인가요? 아주 예전에 조선시대는 막 며느리 그 밖에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요즘에 이제 며느리를 때리는 시어머니는 별로 없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막말을 하시거나 아, 말로. 네, 막 말로 무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비교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신고부 갈등이라고 해서 장서 갈등이에요. 장서 갈등. 사실 이제 외국에는 장서 갈등이 더 많았어요. 장인 장모와 사위의 관계. 특히 이제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 때문에 이제 사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진짜 이거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라 그래서 정말 뭐 아무리 괴로움을 토로해도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나는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거의 이렇게 진짜 외인이 왜 돼버렸는데 근데 요즘 이제 21세기니까 또 뭔가 결혼한 딸이 좀 힘들어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친정에서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게 또 생겼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 결혼한 딸이 이제 부모님한테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뭐라고 하셔서 부모님이 그냥 참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엔 반대세요. 부모님이 먼저 딸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걸 도저히 못 산다. 제발 좀 이혼시켜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딸이 워낙 또 귀하고 이제 곱게 이제 훌륭하게 키운 딸인데 이 사위가 아무리 잘해도 탐탁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서 갈등도 커지고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위와 장모님과의 관계, 이제 갈등, 장서 갈등이라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김전 선생님도 근데 소통 전문가시라서 좀 없으실 것 같은데. 거의 없죠. 뭐 완벽하니까. 완벽하다는 데서 의구심이 드네요. 사실은 이제 뭐 처갓집을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이 이렇게 유하지가 않고 딱 한 번 옛날 말로 악지가 세다 그래서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끝까지 안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장모님 해주신 밥 잘 먹고 이렇게 소파 TV 보고 있는데 사과를 깎으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그 사과가 전에 왔을 때 맛이 없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먹겠다. 그래서 자꾸 먹으라 해서 안 먹어요. 저 안 먹을게요. 이제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무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처남한테 야, 너 먹어 그랬더니 처남도 맛없는 건 먹기 싫어하는지 엄마 안 먹어 그랬더니 장모님이 불쑥 먹어 이 새끼야. 그런데 그게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 그냥 확 와닿겠는데요. 너무 서운했어. 근데 저는 지금도 죄송스럽지만 그때 잘했다고 하는 게 그 시간 이후로는 저한테 뭘 권하진 않더라고요. 뭐 갈등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건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만.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아니, 그건 아니지. 않죠. 맛이 없더라도 일단 장모님이 이렇게 주면은 받고 일단 한 입에도 먹는 척하고 해야지. 그거는 아니죠. 무슨 젊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집에 있는 맛없는 걸 다 나한테 먹여. 오죽하면 뭐가 이 새끼야 그랬겠어요. 오죽하면은. 나도 살아야죠. 자. 일단 이렇게 고백을 방송에서 하셨다는 거는 지금 너무 관계가 좋기 때문에 건강하시다는, 에피소드로 네, 하나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자, 근데 이 고부 갈등을 겪는 그런 사이에 그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뭐 시어머니 탓하고 뭐 시어머니가 어떻고 보다는 네. 오히려 남편이 밉다고 하는 또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어머니한테는 아들이고 이제 중간에 근데 껴가지고 중간에서 그거를 너무 못한다. 중간에 껴서 남편의 네. 중간 역할이 참 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그 장정희 선생님도 그 남편의 중간 역할 때문에 좀 힘드신 적도 아이고, 있나요? 이거는요. 남편이 중간 역할이라기보다도 남편으로서 처신을 너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이 명절달 돌아오는 길에 꼭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싸우냐? 아니 집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가서 하면 아무 싸움할 일이 없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좀 일도 도와주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시댁만 가면은 그냥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앉아 있지. 다리 쭉 뻗어요. 그리고 평소에 시키지 않았던 거 물 좀 떠오라 그러고 거기다 또 목소리까지 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나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니까 야 저 주방 들어오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네, 이해는 하는데 남편이 거기서 그렇게 변하면 안 되지. 나는 마누라 직계 잡고 삽니다. 라는 거를 보여줄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참 이상해요. 결혼하면은 효자가 된다 그래요. 맞아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 또. 갑자기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더. 네. 그래서 저는 네. 오빠가 6이고 딸 하나라 오빠들을 많이 이제 오빠들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그때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명절에 와서 그렇게 해도 그 며느리들이 우리가 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서로 돕고 도와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도와줘야 됩니다. 김경화 씨는 그 남편 권재관 씨가 네. 그 어떻게 뭐 중간 역할을 잘 하시죠? 저는 저희 원만한 고부관계는 권재관 씨 역할이 커요. 세상 엄마한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뚝뚝하고 퉁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살갑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점수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하는 태도를 보면 뭐 효자 남편을 잘 만나야 우리 친정엄마한테 잘한다라고 얘기가 있지만 불효자를 만나야 며느리의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뭐 이런 인사를 받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맞아요. 불효자가 중간 역할에 한 발 빠져 있는 게 한 발 빠져 있는 게 오히려 네. 더. 그리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치가 낮아지면 그 오히려 며느리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빅픽처가 맞아요. 있는 거죠. 근데 뭐 신동진 씨가 워낙 사랑꾼이시니까 뭐 별 문제는 없으실 것이고 주변에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가 이거 동료분들. 사랑꾼이라는 건 좀 와전된 거고 네. 저는 그 사랑이라는 그 자양분을 지금도 매일매일 먹고 네. 무럭무럭 자라고 싶은 남자 중에 하나죠. 네, 예, 예. 네. 저는 근데 이제 뭐 제 케이스는 아니고 저희 형 이야기인데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는 뭐 남자는 부엌에 얼씬도 하지 말고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여자가 이제 주방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끔 형과 형수 아기가 이제 집에 왔을 경우 형이 설거지를 하는 거를 보고 저한테 야 나는 너희 형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하는 것이 설거지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보기가 안 좋지? 근데 이제 어머니도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면서도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좀 괴롭다는 그 심정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형이 이제 그 중간에서 약간 좀 당황했던 그렇군요. 예, 그게 그런 이제 기억이 있네요. 입장 차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는 시선과 또 장모님 맞아요. 입장에서 보는 게 내 아들이 가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내 사이가 와서 일하면은 아주 반갑고 맞아요. 그런 겁니다. 네. 그 입장 차이인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게. 네. 자, 나도 저렇게 말할 걸 뭐 이런 눈빛으로 지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김대현 소장님 중간에서 역할 잘 하고 계시죠? 저는 뭐 잘 하겠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이제 고부간에 뭐 남편이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거기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고부 갈등의 원인이 남자야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맞대요. 왜 그랬더니
너 때문에 만났으니까 네가 문제래요. 그래서 그럼 그 말은 내가 맞다 인정하는데 인정. 문제는 뭐냐면 중간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얼마나 어려냐면 이걸 배워도 하기가 어려운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갑자기 너가 문제라 그러면 남자들이 뭐 할 게 없다. 더군다나 요즘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냐면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다 관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네가 해라 그러면은 싸움은 자기들끼리 하고 탓은 나한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보면은 고부 갈등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시어머니다라고 나는 주장할 수가 있어요. 네네. 자, 요거 아마 하실 얘기가 굉장히 풍성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우리 그 소통 전문가시니까 고부 갈등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강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년행복연구소장 김대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어떤 분이 중년행복연구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중년행복연구소는 뭐냐면 우리 중년부터는 좀 즐겁게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즐겁게 사는 것도 연습 필요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볼 때 충분히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누리지 못해서 그걸 좀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나부터 즐거워야 되니까 해서 늘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즐거우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고부 갈등에 또 휘말리게 되면은 나도 피곤할 수가 피곤하죠. 있으니까 고부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부 갈등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이란 제도가 생긴 이후로 고부 갈등은 나라를 막론하고 생겼고 아직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많이 완화시키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이 고부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때문에 제가 힘든 적도 없고 두 분이 이렇게 지내는 걸 봐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 그렇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를 일이 없어요. 왜? 안 오셔. 그렇게 오시라고 해도 안 오셔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고부 갈등을 줄이려고 하면 해결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런 노하우가 있겠구나. 그래서 한번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 몇 점짜리 아들, 며느리, 시어머니가 되자. 몇 점이면은 고부 갈등이 없어질까요? 몇 점이면? 100점. 또 100점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한 말이 다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반전으로 빵점이 아닐까? 아예 막 나가는 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중간이 없으시네. 그 중간이 없으시네. 그건 어때요? 90점. 안 돼.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제가 볼 때는 몇 점짜리가 좋은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보여주시죠. 네. 70점. 70점. 네. 왜냐하면 100점짜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런 거 아시지?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 100을 해주면 100이 와야 돼. 그렇죠. 그게 안 오면 또 화가 나는 화가 거야. 나, 맞아. 그러니까 늘 시어머니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이렇게 하니? 90점도 안 돼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동메달 딸 때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은메달입니다. 왜? 조금만 하면 되는데. 됐는데. 근데 맞아. 제일 속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70점짜리. 70점짜리. 왜냐하면 80점만 돼도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70점 별로 희망이 없어요.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는 것도 그치? 아니야. 네. 아주 애매해.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 하잖아. 중간이나 가라. 중간이나 가라. 맞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맞아. 특히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며느리들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착한 며느리 증후군. 그죠? 처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뭐 누군가 말했잖아요. 뭐 미움받을 용기, 비난받을 용기. 네. 그게 있으니까 70점이면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70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뭐 고부 갈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건 당신이 모른다. 원래 아들놈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이게 제 얘기뿐이 아니라 제가 고부 갈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 카페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 고부 갈등 여기 나오는 건 뻔해. 비밀번호, 뭐 시어머니가 이간질, 뭐 무섭다, 뭐하다 다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우리 집은 별천지네요. 우리 집은 고부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고부갈등이 왜 없을까라고 하면 그 댓글을 조사해 봤는데 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내용 2개. 어떻게 보면 이게 고부갈등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준비해 왔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한번. 네. 자, 그러면 좀 읽어